안녕하세요, 마누웨이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코바늘 세트를 구매를 했는데요. 언젠가 하게 될지도 모르는 코바늘을 위해서 일단 바늘부터 사고 보자 라는 심산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 빨간 실이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적당히 살만한 실을 아직 고르질 못해가지고 그럼 빨간 바늘이라도 한번 사볼까 싶어서 이 코바늘을 구입을 했고요. 만약에 대바늘도 빨간색이 있다면 아마 저는 구매를 했을 겁니다. 일단 저 코바늘이 좋은지 어쩐지도 모르고 단순히 빨간색이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저 세트 구성은 코바늘이 한 8개 들어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돗바늘 2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위는 없었고요. 원래 가위도 세트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빨간색 세트에는 가위가 그림으로 그려진 종이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트 구성은 저렇게. 근데 저는 가죽으로 된 케이스보다는 저렇게 패브릭으로 된 케이스가 더 마음에 들고 부피도 작아서 좋더라고요. 근데 저 돗바늘은 끼우려고 하는데 저 바늘집에 잘 안 꽂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종이에 싸서 안에다가 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위는 이 바늘집 세트에 들어갈 만한 가위를 살까 어쩔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자수하면서 썼던 가위가 있었는데 그 가위를 그냥 걸어서 넣어놓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수할 때 썼던 가위를 세트처럼 해서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언제 코바늘 수업을 다시 시작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 네, 저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하니까 한 손에 쏙 들어오고 세트가 작아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영상을 올렸고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남편이 없는 주말 토요일. 네, 저 혼자 평화롭게 뜨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은 아니지만 토요일날 이렇게 혼자서 뜨개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네요. 지금 저희 18번 방 갔더니 다들 캠핑 가시고 여행 가시고 그래서 살짝 부럽기도 했지만 저는 그냥 있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좀 귀찮아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게 좋네요. 제가 이제 뜨개만 계속 쭉 하다가 영상을 켰어요. 방금 밥을 먹고 왔거든요. 지금 토요일인데 지금 5시쯤 됐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이거 뜨개를 하다가 4시쯤에 막 존 거예요. 막 졸다가 깨서 잠을 깨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밥을 먹어야 되겠다. 어차피 제가 저녁에 밥을 먹을 건데 지금 4시 좀 넘었는데 지금 밥을 먹으면 6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으니까 다이어트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철저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미래의 저를 위해서 밥을 굶으면 큰일 나니까 저녁을 안 먹을 순 없고 빨리 먹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낮에 카레를 만들었거든요. 모처럼 카레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니트 아일랜드님 그 댓글이 딱 올라온 거예요. 사실 크크크 살이 별로 없는 사람은 배고파도 귀찮아서 잘 안 먹는다고 하면 화내실 건가요? 이렇게 남기셨어요. 왜 배가 고픈데 귀찮죠? 저 귀찮은 거 되게 잘하는데 아까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남들 놀러 가는 거 보면 참 부럽지만 귀찮아서 그냥 집에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 하지만 배고픈 거는 귀찮은 거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귀찮아서 어디를 안 간다, 귀찮아서 뭘 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지만 배고파 근데 귀찮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제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 만탱이님과 저의 이 뇌를 아예 바꿔야지
살이 안 찌겠구나. 이 뇌 구조가 아예 다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살이 잘 찌는 사람과 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은 뇌 구조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배고픔과 귀찮음을 연결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은 뭐죠 도대체? 이 귀찮다는 거는 뭐 어떤 내가 이렇게 행위하는 거 뭐 그런 거가 좀 귀찮을 법한데, 이 배고픈데 귀찮아가지고 먹지를 않는다는 거는 배고픈 건 배고픈 거지만 이 먹는다는 건 또 하나의 기쁨이거든요.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이래서 내가 사는구나.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영상 보는 게 정말 행복하거든요. 와 행복해 막 이러면서 저는 밥을 먹는데, 귀찮아서 잘 안 드신다고 그러셔서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화를 낼 수도 없어요 정말. 엥. 그래서 완전 충격. 저는 늘 미래의 저를 걱정합니다. 혹시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하지? 굶으면 어떡하지? 배고픔이다 뭐 먹지? 항상 미래의 저를 걱정해요.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고 나면 저녁을 뭐 먹지? 지금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면서는 이따가 뭐 먹지?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또 먹을 거 하나 쟁겨놨어요. 또 저거 뭐죠? 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어제 제과점 들렸다가 빵가게 들려서 뭘 하나 샀어요. 조그만한 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머릿속에 온통 에클레어 뿐이야. 생각이 안 나. 뭐였지? 아무튼 그거 지금 먹으려고 냉장고에다가 숨겨놨거든요. 잘 숨겨놔야지, 안 그러면 또 남편한테 들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먹을 것 뿐인데. 저도 좀 귀찮아서 안 먹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뜨개 하다가 졸리면 내가 뭔가 부족한가 싶어서 마시거나 먹거나 운동을 가야 되겠네요. 걸어야 되겠네요. 좀 걸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 여러분. 밖에. 저 그걸 알았어요. 예전에 여러분 그 환공포증 같은 거 아세요? 환공포증? 발음 좀 어려운데,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여러 개 있으면 그거 보고선 되게 막 공포를 느낀다는. 근데 저는 제가 몰랐던 점이었는데, 제가 약간 바람 부는 날, 이 바람 불 때 막 펄럭펄럭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신혼 초에 한참 이제 남편이랑 캠핑을 많이 다녔어요. 저도 캠핑을 다니다가 한 번은 속초였나 바닷가로 캠핑을 갔는데, 텐트를 치려고 하는데 오늘처럼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바닷가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너울성 파도라고 막 경보 뜨고 그런 날이었는데, 도대체 텐트를 못 치겠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부니까. 그래서 양쪽 기둥만 세워놓고 텐트를 걸쳐놓으니까 바람 부니 텐트가 막 펄럭펄럭 하는데 그거를 못 보겠는 거예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불안하고 막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공포증이 있구나 그때 알았는데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렇게 펄럭이는 거 못 보는 거더라고요. 펄럭이는 거를 못 보는 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요? 그런 게 병명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그 불도 못 봐요. 불 이렇게 펄럭펄럭 하는 거 있죠? 저희 이제 시골 거기에는 불을 많이 떼기도 하는데, 겨울이면. 그때 한참 공사할 때 밖에서 불을 떼는데, 이제 불이 이제 확 타오르면은 정말 혀처럼 낼름낼름 거리면서 기가 확 바닥바닥 하면서 막 불꽃도 튀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게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 부는 날은 그렇습니다. 제가 또 바람 알러지가 있어요. 이렇게 바람 부는 날 나가면 이 눈 밑이 부풀어 올라요. 촌스럽게. 뭐가 있는 것처럼 여기 눈 밑에 여기 있죠. 여기가 막 부풀어 올라요. 바람 맞으면.
그래서 바람 많이 부는 날은 별로예요. 집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근데 저희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좀 낮은 층이어가지고 밖에 바람이 부는지 비가 오는지 별로 그렇게 잘 못 느끼는데, 오늘은 바람이 느껴질 정도니까 밖에 바람이 정말 대차게 부는 것 같습니다. 산불 조심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그 강원도 산불 나면 안 되는데. 전쟁 나는 것도 걱정이고 대통령 뽑는 것도 걱정이고 걱정투성이에요. 그쵸? 걱정이 투성입니다. 아주 그냥. 내일은 또 무슨 걱정을 해야 될지. 네, 지금 콘사가 요거밖에 안 남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쪽 팔 소매하고 모자른 거는 더 주문을 할 계획인데, 주문했습니다. 100g. 100g이 어느 정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한쪽 소매 다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저는 지금 18번을 뜨고 있고요. 이게 지금 사연이 있는데, 18번 이 실이 제가 처음에 썼던 요 콘사 있죠. 이게 모자랐었어요. 그 콘사 그거를 버렸나 보다. 아무튼 이게 모자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재고가 있겠거니 해서 이 비바진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함뜨방에다가 실이 모자라서 반팔로 완성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게시물을 쓰고 제가 이거를 이제 반팔로 입어봤어요. 근데 정말 반팔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팔 부분을 빼고 이 조끼로 입는다고, 여기를 이제 이만큼 해서 입는다고 해도 이거 너무 안 입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그게 콘사 하나면 M 사이즈 니트를 뜰 수 있다고 해서 이제 그것만 주문을 한 거였거든요. 100m에 853m인가 854m인가 그랬고요. 제가 3겹으로 300g을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겹이니까 854m인 거죠. 게다가 이거는 약간 오버사이즈이기 때문에 최소한 1200m는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턱도 없는 네, 실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제가 실의 양을 계산하지 않고 뜬 제 잘못이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나마 저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뭐 여자 M 사이즈 하나 뜰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했었지,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다시 품절이었지만 거기 이제 Q&A 게시판에다가 이거 언제 재입고 되나요? 여쭤봐가지고 다행히 조금 남은 게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100g을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50g이면 파란 쪽을 뜨겠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3겹을 주문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100g이라고 해도 854m 나누기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200m 조금 넘어가는 그 정도. 그래서 이게 네, 3겹 100g입니다.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마저 뜨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또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콘사랑 그 드롭스 모헤어랑 섞어서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 모헤어가 목에 닿으면 목을 자꾸 긁을 것 같아가지고 무의식적으로 가려우면 긁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게 저 혼자 했을 때 상관이 없는데 사람을 만났는데 막 저도 모르게 막 이게 긁고 있으면 너무 좀 더러워 보이고 막 이래서 일부러 목 부분은 모헤어를 빼고 떴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 보이는 거예요. 이 목 부분이 컬러 차이가 너무 확 나서 다 뜨고 나면 이 목 부분은 다시 풀러서 모헤어를, 아무리 이렇게 긁는 한이 있더라도 모헤어를 넣어서 다시 떠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모헤어를 안 했더니 이 목 부분만 왠지
좀 그래요. 좀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성분표를 다시 재주문하면서 자세히 봤더니 알파카랑 이게 나일론인지 뭔지 아무튼 섞여 있는 실이었는데 다림질을 하니까 냄새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여기 스팀을 한번 하긴 했거든요. 이 몸통이랑 이 파란 쪽은 제가 스팀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뭔가 냄새가 확 나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요거를 다 떠보고 지금 팔 거의 한 절반 정도 떴어요. 그래서 이거 마저 뜨고 세탁을 좀 한번 해서 형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거 6mm로 뜨고 있는데 이 팔 부분 하려니까 쇼팁에는 6mm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걸로 뜹니다. 바늘, 장갑 바늘로. 저쪽 팔도 장갑 바늘로 떴어요. 다행히 제가 또 장갑 바늘이 6mm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장갑 바늘을 6mm로 뜹니다. 이걸 어디다 놓고 뜰까? 여기다 놓고 뜰까? 이거를 오늘 중으로는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벌써 금요일이에요. 제가 지도원을 신청을 하고 아직 수업은 시작 안 했는데 수업을 듣기도 전에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지도원 숙제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줄바늘을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그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케이블을 쓰느니 차라리 저는 장갑바늘 쓰는 게 차라리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줄바늘을 케이블을 길게 빼가지고 이렇게 뜰 수도 있는데 이거 바늘은 6mm고 줄은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이 코가 굉장히 좀 작아지더라고요. 이 앞쪽에서.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그래서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갑바늘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쪽 팔 장갑바늘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뭐. 근데 이제 그 소매 고무단은 좀 많이 벌어지는 티가 나서 거기는 그냥 다시 그걸로 했습니다. 저거 쇼팁으로 해서 고무단은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팔 부분에 한 2단 정도의 고무단이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뺐어요. 이게 지금 겉뜨기랑 안뜨기랑 겹쳐 있는 거라서 제가 스팀을 해보니까 좀 상당히 편물이 늘어나는, 그렇게 막 늘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도안에는 좀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확 늘어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게 또 콘사이다 보니까 수축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수축도 될 수 있으면 마찰을 좀 적게 해서 세탁을 하면 수축이 덜하다 뭐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손으로 살살살살 빨고 건조도 세탁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수건으로 꾹꾹 눌러서 그냥 뉘어서 건조하는 식으로 하면 수축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세탁을 하더라도 건조를 세탁기에 돌렸다, 아무리 울코스라도 그러면 바로 좀 수축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실이 모자라서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이거 소매만 다른 색깔로 떠볼까, 뭐 몸통을 좀 중간까지 풀러서 다른 색깔이랑 섞어서 팔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할까, 아니면 이거를 그냥 다 풀러버릴까, 풀르고 다시 뜰까, 막 별 생각을 다 했었는데 다행히 재고가 있어서 주문을 했죠. 다행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거를 뭘 뜨려고 생각하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 콘사를 18번 떠서 다행이에요. 근데 18번 이 옷이 이 니트 입어보니까 좀 사이즈가 옆으로 좀 퍼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오버핏이어가지고 좀 덩치가 있어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마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덩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코가 그러니까 줄바늘에 걸려 있으면 이 코가 작아지는 게 이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늘이 굵어지면 케이블도 좀 더 굵은 케이블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또 안 들어와. 뺐습니다. 바늘을 뺐고 그 다음에 장갑 바늘에 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쓰는 이 장갑 바늘은 아마 이거 한 개인지 뭐 500원인지 아무튼 1,500원인지 그렇게 주고 샀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이 대바늘은 거의 500원 하지 않나요? 예전에 처음 뜨개 배울 때는 이런 바늘 세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치아오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네, 저는 지금 도안을 보면서 마저 팔을 뜨고 있습니다. 팔을 거의 한 40단 정도 뜨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무단 한 8cm 정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팔 마무리하고 나면 이 목을 다시 풀러서 다시 이제 뜨면 되겠죠. 제가 미국에 사는 유튜브 엄청 봐요. 진짜 유튜브 보는데 확실히 그 영어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목소리 내는 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 영어 공부할 때, 발음 공부할 때 이 혀 뒤쪽에 안쪽을 눌러가지고 발음하라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시죠? 그게 어떤 소리를 내는지. 그래서 확실히 영어를 잘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외국에 오래 산 영어를 하는 한국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뒤가 딱 눌러져 있어서 눌러서 이게 말이 탁 나오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은 보면 목소리가 좀 변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뒤가 딱 눌러서 나오는 발음. 혀 안쪽에, 혀 맨 그 뒤에 목 부분 거기가 딱 눌러져 가지고 발음하는 거. 저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딱 눌러서 발음하는 거. 그 한동안 그 영어 관련해 가지고 외국 사시는 분들 그 올리버 쌤인가 거기서도 나왔지만 그 톨 사이즈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는 그 톨 사이즈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톨은 톨인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톨 사이즈 달라니까 톨 사이즈를 아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발음을. 톨이 아니고 발음이래요. 털이래. 털 사이즈. 그래서 참 신기했습니다. 못 알아듣는구나. 근데 저는 그동안 그렇게 해외를 나갔어도 혼자 가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뭔가 유창한 언어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데서 이렇게 주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스타벅스도 제가 주문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미국 갔을 때도 저희 같이 갔던 그 학생분이라고 하면 저희 제자인데 아무튼 네 그랬었고 뭐 남편이 주문한다든지 제 여동생이 주문을 한다든지 일본 가서는 제가 이제 주문을 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일본에서는 많이 했었네요. 그쵸. 쇼핑은 했으니까 뭐 일본이고 미국에서 간에 쇼핑은 했었으니까 뭐 그런 거는 했었네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때 미국 가서도 샌프란시스코였나? 거기 가서도 그렇고 저를 어디서 되게 많이 본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국에서도 많이 느끼거든요. 한국에서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를 이제 보는 분들이 저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근데 뭐 한국에는 또 비슷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는데 심지어 그때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그때 제가 한참 샀는데 거기 점원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되게 흔한 얼굴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 보시면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굉장히 평범하고 흔하게 생긴 얼굴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18번 실이 없을 때 뱃살을 잠깐 떴었거든요. 근데 그거 진도가 그냥 너무 팍팍 잘 나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떠서 그런지. 그래서 등판을 거의 다 뜬 거 있죠. 요 18번 이거 택배 기다리면서. 신기해. 그래서 저는 뱃사 저 가디건을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저거 아마 올해 안으로도 못 끝낼 것 같다. 그랬는데 진도가 너무 잘 나가서 이 뱃사가 요거예요. 요거예요. 방금 제가 이걸 밟았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뒤집어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가디건인데 생각보다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잘 보시면 제가 한 요 정도까지 떴었거든요. 맨 처음에 한 요만큼 떴었어요. 그러다가 이만큼 뜨고 나니까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만큼 떴어. 이거 기다리는 동안에 저거는 게다가 안뜨기와 겉뜨기, 그러니까 뒤집어서도 이제 배색을 해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진도가 팍팍팍팍 나가더라고요. 재밌네. 근데 지금 저게 어깨 경사가 있어가지고 어깨 경사를 너무나도 쉽게 간단하게 한 3줄인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을 해놔가지고 저거를 도안을 그려봐야 되나 어쩌나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저거 도안 그래프 그려가지고 하신 분들 올려주셨는데 또 그건 그거고 또 제가 이해하면서 또 한번 그려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때 제가 캐시미어 실 협찬받아서 뜨고 있는 그 마룬 스웨터는 제가 도안을 한꺼번에 다 읽고 시작한 게 아니고 처음에만 이제 읽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제 마감이 뭔가가 있을 줄 알았는데 밑에 마감 처리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고무단이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 겹단이랄지 뭔가 이렇게 처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시작 코에서 그냥 시작하는 그냥 끝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뜨다 보니까 저는 워낙 얇게 뜨고 있어가지고 끝이 말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끝이라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네요. 근데 아직 그거는 펼쳐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거 어쨌든 저도 막 이렇게 문어발을 막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는 그런 스타일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이거 하고 있는 28번이 어느 정도 좀 끝나야 다른 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지도원 과정이 시작되면 또 그나마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도원 좀 겁나요. 걱정돼요. 왜냐면 시작도 안 했는데 문자로 숙제를 주셔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가서 하면 안 되나? 굉장히 막 심히 부담스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데 막 제가 지금 지난번 영상에 댓글을 다 안 달아서 이번 주말에 어떻게든지 댓글을 다 달긴 달 건데요. 제가 그 댓글 중에 어떤 거는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지니지니님께서 보구과정 고민 중인데요. 영문도안 보시면서 뜨는 것과 보구 방법으로 뜨는 방법 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보구의 가성비, 가격과 시간 투자 비용 대비 어떤지. 영문도안도 사실 뜨다 보면 늘기도 하는 것 같고 창작, 맘대로 뜨는 것도 좀 되잖아요. 조각조각 떠서 꼬매는 과정을 거치면 어떤 과정이 좋아지나요?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셔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답변을 해보면 어떨까? 네, 보구 과정 배워야 하나? 저는 배우고 있죠. 제가 이제 보구 과정 그 학원을 다니게 된 계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정말 뜨개를 아무것도 몰랐고요. 제 수준이 어땠냐면 작년에 제가 한 1년 전쯤에 뜨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수준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줄 몰랐고 안뜨기와 겉뜨기만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컨티넨탈도 잘 못할 때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컨티넨탈 뜨는 방법을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보면서 연습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꼬아뜨기, 바늘 비우기 이런 용어도 전혀 모를 때였고요. 정말 그야말로 안뜨기하고 겉뜨기밖에 몰랐고, 심지어 코를 보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옷을 뜨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뭔가 옷은 뜨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하나 스웨터인가? 그것처럼 사각형 조각을 만들어서 그 조각들을 이어서 옷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옷에 대한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옷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목파임,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피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몸은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뒷목도 차이가 난다는 것도 저는 이제 스웨터를 뜨면서 처음 알았던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목만 파면 된다고 생각했지, 이게 뒷목이 올라와야 된다 이런 것도, 그런 개념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옷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고 옷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조각을 이어서 뭔가 옷을 만드는 것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제가 찾아본 게, 유튜브 찾아보니까 그 김뜨개님 영상이 있었어요. 김뜨개님 영상만 보면 탑다운이랑 뭐 이런 거를 뜰 수 있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 코를 잡고 그다음 몇 코를 어떻게 하고 하면서 영상으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거 기법들을 찾아보지 않아도 그 영상 보면서 따라 하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도 그 김뜨개님 영상 보면서 만든 첫 가디건이에요. 그래서 아크릴실이랑 이게 뭐였지? 앙고라였나? 뭐 아무튼 그런 거 제일 싼 실 사다가 만든 건데, 근데 저 집에서 그냥 막 입기 너무 좋은 거 있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든 이 가디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김뜨개님 유튜브를 보고 탑다운 니트 하나랑 이 가디건 하나를 딱 뜨고 나니까 제대로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그때 이제 보고과정 수업을 신청을 했고 수업 시작을 한 거였죠. 그리고 나서 입문 때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입문 때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다양한 기법들, 조각조각 스와치를 배우는데 이게 뭔지 뭐 몰라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막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끼 하나 뜨고 그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도 뭐 몰라요. 뭘 하긴 했는데 그냥 선생님 따라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남는 거라고는 그거예요. 어쨌든 선생님 설명해 주신 거랑 그나마 그 교재에 어떻게 뜨는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을 조금 볼 수 있게 된 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영문 도안을 읽고 뭔가 스웨터를 뜨는 데는 무리가 있는 상태였죠. 그때 제가 이제 보고과정 처음 시작 막 할 때 에클로그를 샀었어요. 에클로그 패키지를 사가지고 키트를 사서 뜨는데 그때도 너무 어려워서 그때 온라인 수업 같은 걸 했어가지고 그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도 했는데도 힘들었어요. 뭐 따라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에클로그는. 그리고 제가 한번 마음 먹고 떴는데 잘못 떠서 다 풀고 하다가 지쳐서 그냥 장롱안에다가 넣어놓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제 수준이 형편없었죠 그때. 지금도 물론 형편없지만 그래서 영문도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그런 기법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보면서 떠야 되는 수준이었고,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보고과정에서 배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사과를 들어갔는데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강사과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치수 재는 방법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소했고, 그러니까 내 몸의 사이즈를 좀 정확히 알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옷을 떠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스팀 다리미질 하잖아요. 그거 스팀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 저희 강사과 수업 끝나고 그 명장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도 그랬고, 취미로 하실 분들은, 제 생각에는 취미로 하실 분들은 그냥 영문 도안 다운받아서 계속 떠보시면서 실력을 늘리면서 내가 뜨고 싶은 옷들 뜨는 거까지만 난 하겠다 취미로 하시면 굳이 저는 보고 과정을 안 배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은 흘러가고 뭔가 취미로 하지만 나중에 이 취미로 했던 이 시간들을 뭔가로 좀 남겨보고 싶다. 아니면 직업을 한번 직업으로 삼아 보던지, 아니면 내가 직업을 바꿔보던지, 뭔가 내 미래의 계획으로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고과정 수업을 차분히 들으시면서, 대신에 끝까지 다 들으시면서 자격증도 받고 이런 기법들을 다 배우시면, 그때는 보고과정을 한번 다 배우시면 보고과정에서 원하는 그런 조각조각 떠서 꿰매서 이어 붙이는 그런 것도 알고, 탑다운은 아마 그냥 눈 감고도 하지 않으실까. 그 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네, 왠지 그럴 것 같으니까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보고 과정을 다 끝내고 나면 굉장히 자유로워진다. 보고 과정이 다 끝나면 끝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직업적으로. 그러면 이제 보고 과정을 하시는 거고,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그냥 취미로 예쁜 거 그때 계절별로 유행하는 니트나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실로,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실 구입하고 도안도 예쁜 거 보면 그냥 뜨고 내 옷 뜨고 하는 걸로 난 만족해 하시면 정말 보고 과정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보고 과정을 해야지만 뜨개를 잘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도 이 뜨개 모임해서 나가보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보고 과정 하신 분들은 잘하세요. 잘하시고 이론적으로도 이제 해서 말만 해도 이게 잘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 듣기만 해도 그거는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설명을 쫙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세요. 하지만 보고 과정을 듣지 않아도 잘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고 과정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잘하고 안 들었다고 해서 뭐 그거는 실력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선택인 것 같아요. 결국은 자신의 선택이죠.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보고 과정을 했다고 해서 실력의 차이가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의 선택이니까, 내가 맞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뭐 그냥 취미로 난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 하는 일이 없어서 시간도 되고 학원비나 실값이나 이런 것도 여유가 된다 하시면 그냥 배워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시간도 없고 취미로 하는데 이거를 돈 들이고 정말 시간 막 내가지고 억지로 수업을 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취미로 하시되, 어쨌든 우리가 뜨개 하시는 분 보면 정말 1년에 한 10벌씩은 정말 다 뜨시는 것 같아요. 보면 최소한 제가 본 분들은 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인스타그램 뜨개 하시는 분들 인스타그램 보면요, 뭐 메이크나인 뭐 이런 거 계획, 뭐 지난해 뭐 몇 벌을 떴나 뭐 이런 거 굳이 수를 헤아리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 뜨개 하신 거 보면요, 정말 기본이 한 10벌은 뜨시는 것 같더라고요. 꾸준히 뜨개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다 보고 과정을 배우셨나?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도안 다운받아서 영문 도안 해석하시면서 그때그때 새로운 기법 배우면서, 또 그 와중에는 또 그걸 기본으로 해서 도안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과정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맞게끔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대신에 내가 이제 취미로는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뜨개 하시는 분들, 웬만하신 분들은 다 인스타그램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을 뜨개 계정으로 아예 하나를 딱 만드셔서 그거를 내 포트폴리오로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사람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뜨개를 꾸준히 하면 뭔가 협찬이나 광고 같은 거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대비해서라도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다가 근데 지금 다들 잘하고 계셔서 뜨개 계정 하나 만드셔서 거기다가는 이제 뭐 나의 일상 같은 건 빼고 철저하게 그 뜨개 관련된 것만, 뭐 뜨개 뜨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뭐 완성 컷 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꾸준히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 나중에 뭐가 돼도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냥 도안 다운받아가지고 영문 도안 할 때마다도 많이 배우게 되죠. 저도 지금 이거 18번 뜨면서 또 하나 배웠어요. 이게 원통으로 뜨는 거라서 무늬가 있으니까 한쪽이 무늬가 어긋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긋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기법이 이제 지금 2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런 기법들이 제가 그 전에 세일러 뜰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거기서는 이런 거 무늬 틀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따로 막 찾아보고 막 해가지고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게 나와서 이번에 이걸 또 배웠네요. 근데 이거를 좀 기억을 좀 오래 하고 있어야 될 텐데 또 찾아보면 되니까, 뭐 도안은 항상 있으니까요. 보고 과정의 장점은 일단 옷을 내 치수에 맞게 완벽하게 딱 만들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팔 길이가 여기부터 팔 길이가 뭐 40cm다. 여기 어깨 끝부터 여기까지가 40cm다 하면 옷을 뜨면 정확하게 40cm가 딱 나와서 딱 떨어집니다.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맞춤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맞춤 정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트인데 맞춤 옷인 거예요. 그렇게 뜰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한층 더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뭐 저도 이제 강사과밖에 안 해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뭐 약간 좀 지도원 들어가야지 뭔가 많이 더 배운대요. 지도원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봐야 제대로 뭔가 좀 배웠구나라는 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좀 인제 강사과 맞춰가지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쪼무레기. 사실 저도 이게 이제 이 보급 과정을 뭐 지도원까지 할 생각은 정말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좀 더 많이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사심뜨게 하는 이런 탑다운 스웨터는 요즘에는 이제 거의 프루시오 할 일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학원 숙제는 항상 프루시오가 기본이에요. 프루시오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계속 합니다. 계속. 잘 안 돼요. 어려워. 그래서 더 막 이게 도전 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막 더 잘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개인의 선택이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보급 과정이 다 정답은 아니고, 네, 그냥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그냥 영문 도안에 예쁜 도안 그렇게 해도 충분히 실력은 쌓일 수 있다. 그리고 도안이 다 늘 탑다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버텀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텀업에 꼬매는 것도 있고 뭐 이래요. 저 지금 뜨고 있는 뱃사 가디건 있죠. 저것도 다 조각조각 떠서 꼬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호 과정 배우지 않더라도 저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는 함뜨라는 게 있잖아요. 함뜨에서 다 같이 이제 이쪽 부분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다른 분들이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많이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유튜브 찾아보시면 웬만한 거는 또 다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나는 좀 앞으로 직업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다, 강의를 하고 싶다, 아니면 디자인을 하고 싶다, 뭔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앞으로의 나의 그 미래의 계획에 뜨개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네, 배우셔서 자격증 따시는 거. 우리나라는
자격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다들 좋아라 하시니까 자격증 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든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삼으려면 실력을 쌓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아셔야 될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명장님도 하신 말씀이 보고과정 끝까지 다 한 게 끝이 아니고 그때서부터 시작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보고 과정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과정이 입문, 강사과, 지도원, 준사범, 사범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코바늘하고 대바늘이 또 나눠져 있어요. 지도원까지. 그래서 코바늘 입문, 대바늘 입문 각각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코바늘 강사과, 대바늘 강사과 각각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코바늘 지도원, 대바늘 지도원 각각 1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통합해서 준사범 과정이 6개월 과정이고요. 여기까지 마치면 지도원 과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도원은 한국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일본에서 일본 선생님한테 배워야 된대요. 1박 2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요즘에는 일본에서 선생님을 모셔와서 한국에서 2박 3일 동안 강의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에 한번 수업을 했었고, 한 번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분명히 선생님 모셔와서 할 거라고, 그럴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고, 그 선생님이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선생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한국에는 방학 때만 오실 수가 있대요. 그러면은 뭐 여름에 뭐 7, 8월 뭐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내년 뭐 7, 8월에는 뭐 지도원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획을 짜셔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뭔가를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코바늘 입문했고요. 코바늘 입문은 대바늘 강사과 수업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개설이 안 돼서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어서, 그 비는 시간에 이제 학원을 안 다니게 되면 그냥 안 다닐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코바늘 입문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바늘 입문, 대바늘 입문, 대바늘 지도 강사과까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바늘 지도원 수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고 있고, 대바늘 지도원을 하면서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코바늘 강사과 수업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코바늘 세트를 산 거예요. 네, 미래의 나를 위해서. 근데 다들 이제 지도원 들어가면 지도원 수업 그 과제나 뭐 이런 것들이 쉽진 않아서 다른 거를 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올해는 제가 이런 사심뜨기는 이번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근데 잘 모르겠어. 진짜 그렇게 바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다들 잘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지도원 하신 분들이 저희 학원에서도 그렇고 옆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이거 18번은 오늘 다 마무리 할 거고요. 뱃사는 이제 보면서 어쨌든 이번 달 말까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론 스웨터도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도 틈틈이 해서 끝내야죠. 제가 지금 캐스트온 한 거는 그거 말고도 프리닥인가 그 가디건 있죠. 그것도 캐스트온 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앵커티 반팔, 그것도 캐스트온에서 뜨고 있는 게 있는데 문어발인 거죠. 그거는
3월이면 제가 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3월이네요. 그거는 4월달 다음 달에나 뜰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뱃사까지 마무리하고 저의 이제 18번은 오늘 끝내고 그 다음에 뱃사, 마룬 그리고 나서 앵커티까지 뜰 수 있으면 뜨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학원 숙제 위주로 뜨개를 해야죠. 지도원은 다 해서 5벌을 뜬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그러면 거의 2달에 한 벌은 떠야 되는데 2달에 한 번 충분히 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지도원 가면 그거를 뜨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도안을 또 다 그려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겠죠. 도안 그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갈수록 눈도 침침해지고 계산도 잘 못하고 덧셈도 못하고 나눗셈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뜨개에 적합하지 않은 인간. 잘 못하니까 더 재밌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떠야 되는데 금방 뜰 것 같은데 말하면서 뜨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 영상을 끄고 소매 다 끝나고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누메일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스웨터 넘버 18번 이 18번을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자랑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안에 좀 두꺼운 면 티를 하나 입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부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세탁은 아직 안 했고요. 스팀만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는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바지가 보이길래 제가 그 전에 떴던 그 스커트로 갈아입었습니다. 이 스커트는 거의 기장이 80cm인데 조금 더 늘어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이거를 이제 허리에 바싹 올려서 입지 않고 약간 내려서 입으면 거의 발목까지 옵니다. 이거 좀 그래서 무게가 좀 있어요. 길다 보니까 무게가 좀 있습니다. 끝단 처리는 네, 이렇게 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혹시 강사학과 수업 들으시는 분 계시다면 이 스커트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무릎선에서 약간만 아래로 내려오게 짜면 어떨까. 너무 치렁치렁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돼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니트 스커트가 있긴 한데 이렇게 긴 롱은 처음이라 가지고 아무튼 저희 스커트 위에다가 제가 18번을 한번 입어봤고요. 이게 워낙 이 안뜨기하고 겉뜨기하고 반복해서 뜨는 거라서 이 안뜨기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살짝 안뜨기와 안뜨기 사이 겉뜨기가 속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말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특히 이제 팔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약간 굴곡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안뜨기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뜨기 사이에 있는 겉뜨기가 좀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스팀을 주면 좀 약간 더 펴지는 느낌이고, 세탁을 하면 좀 더 완전히 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탁을 하면 기장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콘사로 짰기 때문에 콘사는 좀 수축이 되죠. 그래서 기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탁을 한 뒤에 그 결과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세탁하기 전에 이렇게 입고 찍어 봅니다. 제가 이 실 소요량은 인스타그램에다가 자세히 적어놨는데요. 얼마나 들었냐. 요거는 비바진 콘사이고요. 알파카가 32% 들어갔고, 네, 지금 이 실이 알파카 32%, 슈퍼파인 메리노 울이 53%, 그 다음에 나일론이 15%, 그리고 이제 100g당 850m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세 겹으로 400g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 해서
그러니까 제가 다 해서 1133m 정도 주문을 했고요.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100g 더 주문한 거에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 드롭스 실크키드 모헤어입니다. 이것도 25g짜리 5개를 썼고요. 이 5개째입니다. 그래서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요만큼 남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목 부분을 이 모헤어가 이제 자꾸 간질간질 할까봐 그러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긁게 되잖아요, 목을.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처음에 이 모헤어를 빼고 이 실로만 목을 했거든요. 근데 색깔 차이가 상당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색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목 부분만 댕강 해가지고 굉장히 좀 밝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뜨고 난 다음에 이 목 부분을 뜯었는데, 이 목 부분을 뜯을 때 제가 귀찮아서 가위로 잘랐거든요. 가위로 이 겹단으로 한 건데, 가위로 자른 다음에 손으로 막 뜯었어요. 뜯었더니 그 전에 짠 요 부분이 막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습하느라 여기 좀 더 막 줍고 막 좀 지저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뒷목 쪽은 그래도 깔끔하게 제가 다 좀 처리를 잘 했는데, 여기는 지금 안뜨기 2줄이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여가지고 코를 줍다 보니까, 원래는 이 목이 들어가면 안뜨기가 이렇게 아래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지는데 지금 안뜨기가 좀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조금 지저분하게 된 거,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 여기 이 부분을 수정을 했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바탕을 6mm로 떴어요. 게이지가 조금 안 맞아서 5mm로 했더니 좀 코수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바늘 사이즈를 하나 키워서 비슷하게 한 코 차이 나는데 어쨌든 그래도 비슷하게 맞춰서 6mm로 떴습니다. 6mm로 뜨면서 처음에 이 목 고무단은 5mm로 떴었거든요. 5mm로 뜨니까 지금 이게 5mm로 뜬 거예요, 여기 아랫단. 그래서 이 목 부분이 좀 상당히 거친 느낌이었어요. 대신에 나중에 여기 팔 여기 소매를 4.5mm로 뜨면서 이 목 부분도 다시 4.5mm로 했습니다. 고무단이 세 군데인데 이 소매랑 목이랑 이 바디 아래쪽인데 바늘 사이즈가 다 달라요. 몸통은 6mm, 목하고 소매는 4.5, 여기 바디는 5mm로 떴습니다. 바디 5mm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고무단이 쫄리지 않고 일자로 딱 떨어지니까 오히려 배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좀 덜 티가 나고 더 벙벙하니 편안하게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다가는 바지가 어울리겠죠. 이 스커트보다는 바지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청바지. 청바지나 뭐 검정색 진이나 뭐 아무튼 그런 것들 겨울에, 아니면 흰색 바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봄이니까 흰 바지 입고 이것만 이렇게 딱 입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울로 제가 입은 거 봤을 때는 참 별로였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요거를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이 모헤어를 참 잘 섞었다. 제가 지금 비바진에서 요거를 파란색도 하나 더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파란색은 요 파란색만 써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하늘색 모여도 구입을 했거든요. 그거 섞어서 쓰는 게 낫겠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제 영상을 정주행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콘사 산 거, 이 콘사도 요것만 쓰기에는 뭔가 좀 약간 물 빠진 색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단독으로 쓰긴 좀 그렇다 해서 드롭스에서 모헤어를 샀는데 이렇게 발랄한 색깔이 올 줄 몰랐어요. 드롭스 그 모헤어 검색을 하면서 굉장히 발랄합니다. 약간 이게 톤 다운 됐으면 얘랑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얘가 파란색도 아니고 약간 민트인데 약간 뭔가 좀 섞여 있는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모헤어랑 섞어가지고 뜨면 너무 칙칙하지 않고 그냥 밝고 발랄한 그런 컬러가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이거는 제가 이 콘사는 2개를 샀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남편 거를 떠주려고 이 콘사는 2개 사고, 이거는 제 거 뜨려고 이거 1개만 샀었거든요. 그런데 이 색깔이 남편한테는 또 잘 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건 저한테도 안 어울릴 것 같아요. 파란색이라고 할 수는 없어. 청색. 그냥 청색. 근데 얘는 제가 그때 한번 서치 내보니까 이것만 단독으로 떠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저는 이거 콘사를 못 구하는 줄 알고 정말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이 콘사 없을 때 반팔로 뜨기에는 정말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행히 비바진에 문의를 했더니 실이 남는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100g 주문을 잘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팔 한쪽만 뜨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50g만 주문하고 싶다 했더니 단위가 100g부터 시작이라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50g 주문했으면 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이거를 3겹을 했으니까 3겹으로 50g이니까 몇 미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히 100m를 했기 때문에 100m를 이제 3겹으로 했으니까 그나마 한 200m 조금 넘게 나온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 한 지금 100m도 좀 안 되게 남지 않았을까.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금 남은 실로. 얘 지금 지관에다가 해놓기 좀 그러니까 볼실로 감아 놓을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콘사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겁고, 그래서 어디 들고 다니면서 뜨개를 하기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다시 볼실로 감아 놓던지 아니면 볼실로 조금씩 끊어서 갖고 다니던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정말 집에서만 떴고, 28번은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금방 뜨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실 기다리고 이러느라고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리고 목도 한번 수정을 하고, 그러니까 목은 2번 뜬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하실 수 있는 거고, 탑다운을 처음 떠보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어깨를 잇는다든지 뭐 숏노우 이런 것도 없고 막 이래서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한테, 그러니까 탑다운 처음 뜨시는 분들한테 강추합니다. 그야말로 안뜨기하고 겉뜨기만 하실 줄 알면 충분히 다 뜨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거라면 여기 목 줍는 거, 겨드랑이 코 줍는 거 이런 게 어려울까요? 근데 그런 것도 요즘에는 인터넷 찾아보면 잘 나와 있고, 도안에 친절하게 몇 코씩 이렇게 코 주우라고 다 나와 있으니까 반 딱 접어가지고 여기 몇 코, 여기 몇 코 해서 세면서 코 주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어려울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뭐 어렵다, 찾아봐야 된다 하면, 이게 지금 원통으로 떠 내려가는 건데 이 무늬가 이 원통으로 뜨는 거는 무늬가 이렇게 이렇게 원통으로 이렇게 뜨게 되는 것들은 무늬가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이 찌그러지는 거를 단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기법 2개가 들어가요. 하나는 이제 걸러뜨기 하는 거고, 하나는 코 아래로 뜨는 거랑 이렇게 2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어떤 건지 좀 잘 아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천드리는데, 근데 이게 좀 가로 줄무늬고 오버핏이다 보니까 자칫 좀 부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게 노란색으로 떠서 더 부해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좀 퍼져 보이는, 네, 이게 통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비어 스웨터도 약간 좀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통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뚱뚱해 보이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약간 이 사각형이죠. 사각형의 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뚱뚱해 보이는 게 싫은데 하시면, 네, 안 맞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 무늬가 굉장히 좀 이뻐 보여서 떴습니다. 지니트님 함뜨로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뜨방에 일단 자랑을 했고요.
제가 뚱뚱해 보인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전혀 아니라고 하도 그러셔서 아, 네,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얼굴이 진짜 작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거울 보니까 네, 이렇게 등치에 비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아, F5가 나오니까 뿌듯하네요. 썸네일용 뭐 하나 찍어야 되는데. 썸네일용으로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뜨고 있는 뱃사 드드등 뒷판입니다. 뱃사 뒷판. 거의 많이 왔죠? 어깨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지금 이거 어깨 경사가 있어가지고 얘는 글쎄 제가 원작실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 비싼 실값 때문에 스팀 다리미도 제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얘는 제가 막 스팀 다리미로 꽉꽉 누르진 않았지만 과감하게 그냥 막 이렇게 여러 번 스팀을 했는데 얘는 스팀 하나 하는 것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스팀을 살짝만 원래 스팀은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주고 해야 되는데 안쪽에도 막 실이 어떻게 될까봐 그냥 못하겠는 거예요. 네, 얘가 실이 이렇게 척척 달라붙는 맛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서 뜬 건데 보이세요? 실들이 척척 붙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좀 뭐랄까 이 실 자체가 배색에 적합한 실인가 봐요. 실들이 지들끼리 척 붙어 있습니다. 이게 안쪽입니다, 안쪽. 그리고 이게 바깥쪽이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 배색할 때 굉장히 많이 울어요. 우는데 다림질을 하면 우는 게 쫙 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떠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무늬가 하나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 아랫 무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떴고 요거를 다시 또 한번 뜰 차례입니다. 재밌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조각조각 뜨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통으로 뜨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스틱으로 가위로 자르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스틱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해서 떠서 조각조각 이어서 저는 그냥 배운 대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실이 이제 여기 배색 실이 실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바늘에 끼워가지고 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옆에 옆선 꼬매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이거 나중에 실 정리하는 것도 일이겠어요. 그쵸?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게. 이번에 영상 뭐 찍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지난번에도 1시간 좀 안 되게 찍었는데 이번에도 뭐 영상이 또 그냥 그렇네요. 제가 요즘 밖을 나가질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뭔가 이게 소재가 고갈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 밖에 나가서 누구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막 이래야 저도 집에서 할 얘기도 많고 막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